지방이식의 부작용 때문에 수술을 꺼려하는 경우를 한 번씩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가장 안전해야 할 지방이식에서 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걸까요? 본인의 가슴방보다 많은 양의 지방을 이식하면 이식한 지방이 오히려 빠져나오는 경우가 생기고 마치 보형물의 구형구축처럼 단단해지면서 덩어리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줄기세포 가슴이식 외길인생 김영감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슴이식을 상담하다 보면 지방이식의 부작용 때문에 수술을 꺼려하는 경우를 한 번씩 보게 됩니다. 사실 보형물 수술 후 구형구축이나 이물감, 시간이 지나 보형물 자체의 변형으로 제거하는 경우를 감안해 보면 자기 몸의 일부인 지방을 자신에게 이식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이물질을 넣는 것보다도 안전하고 이상적인 시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경우에는 지방이식 후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가장 안전해야 할 지방이식에서 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은 가슴 지방이식 후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이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슴 지방이식 후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는 크게 4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첫째, 너무 많은 지방을 이식하려고 한다입니다. 최대한 키우려는 욕심에 무조건 많이 넣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가슴방보다 많은 양의 지방을 이식하면 이식한 지방이 오히려 빠져나오는 경우가 생기고 마치 보형물의 구형구축처럼 단단해지면서 덩어리질 수도 있습니다. 가슴이라는 공간은 아래로는 갈비뼈, 위쪽으로는 피부에 둘러싸여 있는 제한된 공간입니다. 따라서 이식 후 생착에 적당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주입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부가 타이트한 분들의 경우는 이식량을 조금 더 줄이고 모유 수유 후 줄어든 가슴처럼 가슴방에 여유가 있으면 이식량을 좀 더 늘리는 식으로 이식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만 뺀 상태의 지방을 넣지 말고 원심 분리된 농축 지방을 사용하면 좀 더 많은 양의 지방을 이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조직층마다 골고루 이식하지 않는다입니다. 타병원에서 가슴 이식을 했는데 효과가 없다고 해서 오신 분들을 보면 간혹 근육층 아래 공간에 이식을 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는 시술자의 경험과도 관계가 있는데 근육층 아래 공간은 갈비뼈에 가깝기 때문에 조금은 소극적으로 이식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육층의 아래 공간은 혈액 공급이 풍부한 곳으로 생착도 잘 되고 지방이 뭉치거나 덩어리지더라도 겉에서 표시가 나지 않는 부위라 빠뜨리지 않고 이식하는 게 좋습니다. 김영감은 가슴 이식할 때 3가지 층으로 나누어서 골고루 이식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선 조직이 있는 층을 조금만 이식하기도 하지만 웬만하면 조직층마다 골고루 이식하는 것이 생착률도 높고 지방이 덩어리지는 부작용도 줄어들게 됩니다. 셋째, 이식되는 공간이 제한적인 경우로 보형물 제거 후 지방 이식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기존에 보형물이 있던 공간에는 이식을 할 수 없으니까 이식하는 공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간혹 이식된 지방이 보형물이 있던 공간으로 들어가서 큰 오일 낭종이나 장액종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식할 때는 보형물이 있던 공간을 피해서 이식하고 6개월 뒤 2차 이식할 때 보형물이 있던 공간에 이식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형물로 가슴 공간이 물리적으로 넓어져 있으므로 이식량을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외 드물게 보형물 위 지방 이식과 유방암 수술 후 가슴 재건을 위해 이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형물 위 지방 이식은 기존의 보형물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식을 하게 되니까 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유방암 수술 후 피부 결손이 있는 상태에서 이식을 하면 역시 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식을 하게 되면 지방에 많은 압력이 걸려 생착에 불리한 환경이 되고 심한 경우는 지방끼리 유착이 와서 덩어리져 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이식되는 양 자체를 줄이고 소량씩 나누어서 이식해야 부작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슴 지방 이식 후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의 마지막으로 줄기세포를 사용하지 않는다입니다. 지방에서 추출할 수 있는 SVF 내에는 5에서 10% 정도의 줄기세포가 들어있어 생착률에 도움을 주고 지방이 덩어리지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방만 이식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믹스해준 경우가
생착률도 높고 부작용을 줄이는 측면에도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SVF는 굳이 번거로운 배양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비교적 쉽게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혈액에서 간단히 추출이 가능한 PRP 안에는 줄기세포는 없지만 많은 양의 성장인자와 재생인자가 들어있어 이식 후 생착률을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희의 경우는 이식 후 1에서 2주 사이에 부스팅 주사를 통해 생착률을 높이기 위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생착률이 높게 되면 지방이 덩어리지는 부작용도 줄어드니까 생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은 같이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가슴 지방 이식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고 그 해결책에 대해서도 간단히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슴 지방 이식은 지방을 흡입하고 가슴을 이식하고 줄기세포와 PRP를 활용하는 과정들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시술자의 경험치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지방을 넣지 않고 조직층마다 골고루 이식하면 거의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수술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오늘 말씀드렸듯이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좀 더 조심하고 미리 피해갈 수 있는 노하우가 있어야겠죠. 혹시 가슴 이식을 하고 싶은데 부작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